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안정, 적정, 상향을 어떻게 조합하고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기초적인 듯 하지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얘기 먼저 말씀드릴까 해요. 자, 그것보다도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정해야 되는 원칙이 먼저 있는데, 여러분이 3장의 원서를 썼어요. 그러면 다 합격하면 나는 어디를 제일 가고 싶은 것인가? 1순위, 2순위, 3순위가 명쾌해지도록 여러분이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나중에 3장을 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저 어디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질문이에요. 어찌해야 된다고요? 쓰기 전에 이 3장의 카드를 다 합격했을 때 어디가 제일 가고 싶고 그 다음이 누구? 그 다음이 어떤 학과? 이렇게 명쾌해지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물음을 끊임없이 물으면서 3장의 카드를 골라야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가장 가고 싶지만 점수가 안 되는 곳을 상향이라고 부르는 거고, 적정하게 합격 가능성도 충분한 걸 2순위, 그리고 안정권은 가장 합격 가능성이 높지만 선호의 순위가 낮은 여기를 안정, 이렇게 부르면서 선택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 두세요. 현재 고3 학생이고 이제 고3을 끝내려는 학생들은 내가 만약에 재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재수를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는 것인지 그냥 대학을 가려는지, 요거는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여러분이 대학을 간 다음에도 3월 되면 막상 대학을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변덕스러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런 상황에 맞는 정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재수생도 마찬가지로 재수생인데 이번에 무조건 대학을 가야 하는 경우, 재수생이지만 성적이 아쉬워서 한 번 더 공부를 할 수도 있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상향, 적정, 안정의 그 순서나 난도를 조절해 가는 거예요. 진학사를 포함한 정시 합격 예측 사이트들은요, 인서울에 예를 들면 세종대, 광운대 요 정도 끝까지 올라오면 거의 정밀하게 정확하고요. 인서울의 하위권,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그 이하의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건 어떤 교육업체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시 지원을 할 때 데이터를 보고 쓰잖아요. 근데 모든 학생이 그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의 순서대로 쓰면 좋은데, 실제로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욕심을 내기도 하고 안정권을 찾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선택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지방으로 가면 대부분 합격 점수가 낮으니까 입시 업체들이 합격 가능성을 진단할 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진단을 하고, 왜냐하면 합격한다고 했는데 떨어져 버리면 서로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성적이 낮아질수록 결정되는 구조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경험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방의 원서를 쓰실 때는 나 무조건 올해 합격해야 돼 라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6칸의 위쪽이나 7칸 정도를 쓰는 게 좋겠고, 나는 한 번 더 공부를 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성적은 지방밖에 못 가 하면은 5칸짜리를 안정으로 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상향, 소신, 안정, 적정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들을 정리하면서 설명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뭐 이런 단어들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냥 말을 붙이기 나름이에요. 안정은 보통 최초 합격이 가능한 곳이에요. 우리 진학사 칸수로는 6칸, 7칸 혹은 5칸의 앞순위도 보통 안정권에 가깝습니다. 모집 인원이 비교적 많고 추합이 많이 돌지 않은 곳, 추합이 많이 도는 것, 많이 돌지 않은 것, 이건 좀 명쾌하지 않은데요. 추합이 많이 돌지 않은 곳을 선택하라는 이유는, 추합이 많이 돌면 어중이 떠중이를 포함한 그 가운데 실력 있는 학생들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합격 예측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모집 인원이 비교적 많고 추합이 돌지 않은 곳이 안정권으로는 좋다. 근데 여러분의 성적이 우수하면 어디나 안정권이 될 수 있죠. 진학사 칸수로는 6칸 정도 되면요, 제가 체감하는 합격 확률로는 거의 95% 이상 정도 되는 곳이 많아요. 모집 인원이 적은 곳은요, 상위 지원자 몇 명이 합격 컷을 끌어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권이라고 두기는 좀 위험하다라는 거고, 적정은요, 진학사 칸수로 5칸 정도. 근데 5칸이 보통 추가 합격권이에요. 근데 이 추가 합격에도 여러분의 순위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끝에 붙었느냐에 따라
조금 더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대략 적정하면요, 제가 지금까지 적정권으로 써서 여기도 한 80% 이상 정도의 저는 체감적인 확률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소시는 적정과 상향 사이에 진학사 칸수로는 4칸 정도쯤이 소신이고, 여기는 추가 합격을 기다리다가 마지막 끝에쯤에 거의 날짜로는 2월 초반쯤에 마지막으로 붙어주는 데가 소신이고, 상향은 진학사 칸수로는 3칸 이하예요. 일반적으로는 붙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실제로 지원 결과를 봤을 때 경쟁률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충원율이 대박이 터져가지고 점수가 쭉쭉 밀려 내려가는 이런 곳인데, 이런 곳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상향을 굳이 선택해서 쓴다면요, 작년에 입시 결과를 보고요, 정말 쓰기 싫은 곳, 이런 곳을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정말 쓰기 싫은 곳이라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 진학사의 상향, 적정, 안정의 이 칸수를 이상하게 조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1번의 사례 776, 2번 766. 너무 쫄아서 초안정으로만 쓴 거예요. 이런 경우는 세 곳 다 최차 합격을 할 거죠. 뭐 이렇게 쓴다고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신 셋 다 합격해도 대학을 세 곳에 가지는 않으니까 너무 안정으로 썼다라는 느낌이 나는 거고요. 제 경험으로 보면 7칸, 6칸 쓰면 거의 95% 이상 합격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사례는 한 장 정도는 안정권, 적정권에 가깝게 썼는데 나머지 2장은 너무 상향으로 썼어요. 이런 경우에는 예상했던 대로 7칸, 6칸 쓴 것만 합격하고 나머지는 확실하게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러면 너무 2장의 카드를 좀 남발한 거고, 5번의 경우에는 5칸, 5칸, 5칸 추가 합격권으로 3장을 쓰잖아요. 그러면 제 경험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3곳 다 합격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과론적으로는 776 이렇게 쓴 거랑 크게 다름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썼다면 뭔가 색깔이 너무 없고 전략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고, 또 반대편에서는 재수를 확정되었다, 나 어차피 재수할 거야, 이래서 7번처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셋 다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원서를 쓰는 건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쓰는 거예요. 재수를 선택했더라도 정시 원서 지원을 하면서 내 실력이 이 정도구나라는 그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어디까지 합격하는지는 보자라고 마치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원서를 써줘야, 그런 마인드를 가진 학생이어야 재수할 때도 그런 겸손한 마인드로 성공을 하는 거겠고, 이 5번의 경우에는 543으로 지원을 했어요. 재수를 확정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상향의 느낌으로 지른다라는 느낌으로 쓴다면 이 정도의 조합은 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올해 합격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기는 조금 위험한 지원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 사례들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어느 정도로 짜는 게 그냥 평범한 조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1번 753, 2번 654, 3번 653, 요 정도의 조합이면 잘 짰다. 근데 이 7칸이나 5칸이나 3칸이나 이런 것도 모의 지원자의 순서에서 여러분이 최초 합격권의 앞이냐 중간이냐 추가 합격의 뒤냐 혹은 불합격권의 맨 앞이냐에 따라 이 칸수가 절대적인 의미는 아닌 거예요. 같은 5칸도 거의 최초 합에 가까운 5칸이 있고 거의 추가 합격의 끝에 가까운 5칸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 재수를 할 수도 있는 경우는 1번 혹은 2번 혹은 3번 요 정도의 조합으로 쓰면 무난하게 잘 썼다. 근데 재수가 결정되었지만 내가 조금 더 상향으로 위험성 있게 쓰겠다 하면 요 정도의 조합도 괜찮다. 근데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쓰면 좀 완전히 이상하다라는 거고, 점수가 좀 아쉬워서 지방대학으로 쓰는 경우는요,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거점 국립대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 지방국 공립대학교 요 순서대로 원서를 쓰시기를 추천하고, 이 순서마저 불분명하다면 집에서 가까운 곳을 쓰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고 나중에 대학을 다니는데 잘 다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지방은 서울권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쫄리면 7칸이나 6칸, 6칸 정도면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지방은 제 경험적으로 보면 이거 무조건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보면 4칸 정도 써도 4칸에
추가 합격권의 끝자락에 가깝게 써도 거의 확률상으로는 한 60% 정도 합격하는 느낌이에요. 요 정도 2번 정도로 쓰면 지방권은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요 정도 조합으로 해서 너무 이상하게 777, 뭐 222 이런 느낌으로만 쓰지 않으면 어떤 조합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쓰시면 다 괜찮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동안 이런 조합으로 여러 가나 다군의 대학을 조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